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가수 황용민과 영탁 씨를 괴롭힌 이 땡땡 유튜버. 사실은 제가 이름을 거론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서초경찰서 항의 방문했을 때 그건 제가 결론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9월 첫째 주 제가 조사를 받을 때 이미 그때 마포소에서 나온 송치 결정서를 제가 떼서 보내줬기 때문에 이미 저는 잠정 조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형사가 사실은 경찰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량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부탁을 했는데 이게 한 달을 끌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접수된 거기 때문에 10월 안에는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 방문해서 서초경찰서 팀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2023년도에 그 유튜버의 방송으로 인해서 고 최선봉 씨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고 이성균 씨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물론 2024 고 이성균 씨가 운명을 달리했을 때는요. 여러 유튜버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땡땡 유튜버는 유일하게 아내와 두 아들을 언급한 유일한 유튜버입니다. 가족까지 언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5년 2월 16일 고 김세로님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기자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서도 이진우 유튜버가 그 매니저와 함께 모든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진우 씨가 방송을 하더군요. 많이 당혹스러워요. 권영찬 바보 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이제는 제 얘기를 할 때 미성년자를 뺐습니다. 미성년자를 최근에 이근대의가 언급해서 실형 6개월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서도요. 이게 단순 사실적시라면 벌금 50에서 100만 원 사이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법원에서 10회 이상 반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땡땡 유튜버는 지금 현재 서부지방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고무줄처럼 느려서 쓸데없는 증인도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약식 기소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출신의 말에 의하면요. 또 변호사님들의 말에 의하면은 벌금형을 받을 죄라면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재판이란 의미가 뭘까요? 아마 본인도 잘 알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또 심하면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먼저 서부지검에 송치한 송치 결정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송치 결정합니다. 범죄 사실 피해자는 연예 뒤통령 이땡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땡땡땡 기자이다. 피해자는 2025 4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건물 안 재판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재판을 취재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변호사인 노땡언 노종원 변호사입니다.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2005년 미성년자랑 나이트클럽에 간 게 맞냐? 관계가 가진 것이 맞냐? 당신도 민법상 미성년자 만나지 않았냐? 결론으로 1심에서 실형받고 나중에 무죄받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급하게 내렸습니다. 근데 마침 고마운 한 분이 이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억울한 가수 황영우 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영탁 씨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을 달리한 고 최선봉의 영혼을 달래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 김세론 씨의 영혼을 달래주는 겁니다. 저는 이 땡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우리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한부모가정 사랑에 돕기도 바쁘고 제가 응원하는 가수 응원하기도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한 분의 고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서부지방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이 서부지검에서 벌금이 확정됐는데 그걸 재판으로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재판은 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거는요. 요거보다도 5배, 10배 큰 게 현재 서대문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이 먼저 시작되고 그것도 검찰에 넘어가면은 저는
기소 의견으로 볼 겁니다. 왜냐면은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상에서 권영찬 미성년자를 만났다만 엄청 6번, 10번 이상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요거보다도 제가 한 배 반 더 세집니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한 것보다도 온라인 세상에서 하면은 제가 1.5배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제 말보다는 한번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땡호 씨 어제 많이 떨대요. 네, 사실은 제가 이름을 언급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10월 10일 종결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결 처리가 되기 전 저는 법을 최대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땡땡 유튜버가 지운 영상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고 급했던지 버버버거립니다. 그리고 권영찬 바보했다가 그거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예 이제는 걸릴까봐 미성년자를 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유튜버들이 2005년 사건을 미성년자 어쩌고저쩌고 이진호 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자, 2주 유예기간을 둡니다. 근데 태자 박정기 씨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영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소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저로부터 벌금을 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전에 저로부터 벌금을 제가 2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식 재판을 해서 다른 거와 병합돼서 300만 원 1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한 걸로 진행됐는데 그 결과 나오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태자 박정기는 제가 추가로 하면은 죄가 커집니다. 이미 제 고소로 인해서 1심에서 벌금형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유튜버나 나머지 블로거들은 제가 유예기간을 2주 동안 주겠습니다. 영상을 지우시면은 제가 고소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유가족이 꼭 잡아달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는 제가 영상 채팅해서 꼭 고소장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이땡호 씨 조금만 기다려. 10월 10일 내가 풀리면은 자신의 이름을 내가 마음껏 불러줄 테니까 최대한 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찬 재판권 얘기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뭐 권영찬 씨가 자꾸 제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권영찬 씨가 저한테 이제 고소를 하셨어요. 마포서에 고소를 하셔가지고 이진호가 자기한테 쫓아오지 말라고 협박한다.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지금 아직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마포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조사 받았는데 경찰분이 저한테 사실적시를 올렸다고 했어요. 사실적시로. 근데 사실적시를 올렸다고 해서 지금 완전 어떻게 사실적시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결국 그게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연락 와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적시로는 재판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경찰이 사실적시를 올린 것을 허위적시로 올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정부 24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뭐냐? 재판 내용 전부 공개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겠습니다. 과연 제가 허위를 얘기했는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문 내용이나 공소사실이나 모두 공개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진짜 이 내용이 정말 이진호가 허위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판결문에 적혀 있는 것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무슨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잘 됐죠. 제 사건이 됐으니까 그 자료들 다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권영찬 씨가 제가 뭐라고 하죠? 무슨 구속이 되거나 무슨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권영찬 씨 지금 바보가 지금 권영찬 씨를 보면서 좀 황당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권영찬 씨가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걸린 게 모욕, 폭행, 그죠? 스토킹 잠정 조치. 스토킹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명예훼손, 보안 수사. 이거는 기소됐죠. 기소됐죠. 그리고 재판 받게 되죠. 12월 달에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강경윤 기자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소됐죠. 그리고 이 허위사실 강경윤 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왜 중요하냐면 제 거랑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보안 수사 받고 있는 것도 이것도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했냐? 누구죠? 매니저 K씨가 고소한 건. 이러면서 본인이 지금 전과 최소 3범 위기, 최소 3범 추가 위기인데 이거를 이진호를 기소시켰다고 막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저는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요. 저는 자료에 그거에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한테 잘못 걸려서 이게 진짜 무슨 고생이에요 하시는데, 저도 진짜 제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한 번도 벌금형이나 전과 자체가 없던 사람이에요. 아예 법원은 물론 경찰을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제 공격도 당하고 힘든데, 그냥 뭐 제가 뭐 살아가는 앞으로의 그 길이 아닌가, 뭐 하나의 뭐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진실이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일도 있으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 좋은 일만 한가위 맞으셔가지고 또 반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만콩님, 네, 인턴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권영찬 씨 깜빵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뭐 명예훼손, 폭행 뭐 해도 그냥 우리나라 법이 지금 무슨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구속시키는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케이스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몬스터님 감사합니다.